당신의 멘탈은 왜 쿠쿠다스일까? 여러분, 오늘도 침대에 누워 이불을 걷어차고 계신가요? 낮에 직장 상사가 무심코 던진 이거 최선이에요? 라는 말 한마디, 혹은 친구가 단체 채팅방에서 내 말만 읽고 대답하지 않았던 그 사소한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무한 재생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이것을 유리 멘탈이라고 부릅니다. 남들은 그냥 툭 치고 지나가는 바람에도 우리는 온몸이 휘청거리고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마음의 유리창이 박살나곤 하죠. 사실 유리 멘탈인 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이 남들보다 훨씬 섬세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안테나가 너무 고성능이라 생기는 부작용일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섬세함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찌르는 칼날이 될 때 발생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내 마음이 피투성이가 되는 걸 방치하는 삶,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우리는 이 투명하고 약한 유리를 방탄유리로 교체해야 할 시간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기존세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가 아주 센 사람들을 뜻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화를 잘 내거나 무례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풍파가 닥쳐도 내 중심을 잃지 않고 타인의 평가라는 파도 위에서 여유롭게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많은 분이 성격은 타고나는 건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기존세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아주 살짝만 비틀어도 당신은 내일부터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삶의 행복은 우리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 라고 말이죠. 결국 당신을 괴롭히는 건 그 사람의 독설이 아니라 그 독설을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초대해 대접하고 있는 당신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유리 멘탈을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재련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심플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힘내세요 같은 뻔한 위로가 아닙니다. 뇌과학과 심리학, 그리고 실전 사회생활에서 검증된 기존세 필살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아 가슴이 답답하다면 이 영상의 끝에서 당신은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의 말은 그냥 지나가는 소음일 뿐이구나 라는 해방감을 말이죠. 자, 이제 당신의 멘탈을 구원할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내 행복의 리모컨을 남에게 맡겼을까? 우리가 유리 멘탈로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 행복의 리모컨을 내가 아닌 타인의 손에 쥐어 주었기 때문이죠. 유리 멘탈인 분들의 특징은 세상의 모든 기준이 나가 아닌 남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구름 위를 걷는 듯 행복하다가도 누군가 눈살 한 번만 찌푸리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에 따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타인 중심 사고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감정을 살피는 배려심은 훌륭한 덕목이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면 내 자아는 사라지고 오직 남의 눈치만 보는 감정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흔히 기존세들을 보며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드세니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존세들은 성격이 센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아주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이 뭐라고 하든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심리적 경계선이 명확하죠. 반면 유리 멘탈인 우리는 그 경계선이 너무나 투명하고 낮아서 남의 감정이라는 쓰레기가 내 마음의 안방까지 아무 제약 없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직장 동료의 짜증, 연인의 무관심, 심지어 모르는 사람의 무례함까지 모두 내 잘못인 것처럼 껴안고 끙끙 앓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의 날카로운 통찰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은 단순히 사람들이 싫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라는 거울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지옥이 된다는 경고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는 순간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연극이 되어버립니다. 유리멘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남의 기분을 맞추는데 낭비해 왔는지 직시하는 것입니다. 남을 만족시키려는 욕구는 끝이 없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으며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망가지는 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흩어진 에너지를 다시 나에게로 불러 모아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비난받을 용기를 장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습니까? 기존세가 된다는 것은 타인에게 무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의 리모컨을 다시 내 주머니 속에 넣는 그 짜릿한 감각을 이제 여러분도 느껴야 할 때입니다. 유리멘탈을 방탄유리로 바꾸는 게임의 법칙. 성격을 뜯어 고치겠다는 결심은 이제 그만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애초에 섬세하게 태어난 당신이 하루아침에 무심한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반전은 성격의 개조가 아니라 인식의 전환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유리멘탈을 단숨에 방탄유리로 바꿔줄 강력한 치트키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이름하여 NPC 이론입니다.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오픈월드 게임이라고 가정해보세요. 이 게임의 유일한 플레이어이자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비난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시나리오에 배치된 그저 정해진 대사만 읊은 지나가는 NPC일 뿐입니다. NPC가 뭐라고 떠든다고 해서 플레이어인 당신이 진심으로 상처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마을 입구에서 너는 쓸모없어 라고 외치는 NPC를 만났다면 당신은 그저 이 구역 NPC는 대사가 좀 맵네 라고 생각하며 퀘스트를 수행하러 가면 그만입니다. 그들의 말에 일일이 대응하고 상처받는 것은 게임의 주인공이 길거리의 돌멩이와 싸우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존 세들은 본능적으로 이 게임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무례함을 정보로 처리하지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 캐릭터구나 라고 분류해버리고 자신의 길을 가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착해야 할 선택적 무관심의 실체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은 단순히 고통을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을 흔들려는 모든 외부의 자극과 고통을 오히려 당신이라는 다이아몬드를 깎아내는 정으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유리멘탈의 파편은 날카롭고 위험하지만 그것을 뜨거운 용광로에 녹여 다시 재련하면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방탄유리가 됩니다. 고통의 주도권을 당신이 쥐는 순간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당신의 성장을 증명하는 훈장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세계에서 타인은 더 이상 당신을 심판하는 판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의 성장 서사를 빛내주기 위해 등장한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어쩌라고 혹은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마음의 방패를 드세요.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날카로운 말도 당신의 영혼에 흠집을 낼 수 없습니다. 기존세가 된다는 것은 타인에게 무례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공격이 내 세계에 도달하기 전에 증발해버리게 만드는 압도적인 자아의 중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막 게임의 튜토리얼을 끝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설계한 맵 위에서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걸어나갈 차례입니다. 당신의 세계는 이제 방탄유리입니다. 이제 게임의 튜토리얼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방금 유리멘탈이라는 낡은 껍질을 벗고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기존세라는 강력한 전설급 갑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기존세가 되었다는 것은 타인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세상을 향해 나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하기에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단단한 울타리를 세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의 일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을 앓았을 비난도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결에 실려온 소음 정도로 들릴 테니까요. 실전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반응의 주도권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흔들려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딱 3초만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마법의 주문을 외치세요. 어쩌라고, 그건 네 생각이고. 이 짧은 문장은 당신의 멘탈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미국의 퍼스트레이디이자 인권운동가였던 엘리너 루즈벨트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동의 없이는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 진리입니다. 당신이 상처받기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독설도 당신의 영혼에 닿지 못하고 증발해버립니다. 이제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입술 끝이 아니라 당신의 확고한 내면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몸의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깨를 펴고 시선을 정면으로 두며 당당하게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몸이 당당해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거절은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 방어입니다. 작은 거절이 쌓여 단단한 거절 근육이 되고 그 근육은 결국 당신을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의 주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가졌던 그 섬세함과 유리 같은 마음은 결코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깊게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었습니다. 이제 그 유리에 자존감이라는 특수 코팅을 입혔으니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